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제가 2022학년도 후기 해외고생을 위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12년 특례 영상을 지금 제작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편 다 제작을 해서 공개해 드렸고 오늘은 성균관대 편을 제작해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기 12년 특례 후기 중에 중앙대와 한양대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두 학교는 마감일이 4월 그리고 5월이니까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우선 성균관대를 먼저 요강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2022년 전기 12년 특례 때는 867명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는데 제가 다른 통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균관대는 12년 특례로 131명에서 159명 정도를 최종 합격시켜서 등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에서 900명대가 지원하고 150여 명이 합격한다라는 정도로 판단하시게 되고요.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뽑지 뭐 경쟁률이 약하다고 해서 뭐 더 많이 뽑고 이런 정원이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잘 어필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 후기 9월 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 교육과정 해외 입사 전형 요강을 보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학교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서류 평가로 100%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과학과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모집 학과들이 서류 평가 100%로 이루어진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또 일정이죠. 일정. 3월 14일에 원서 접수가 시작돼서 3월 24일까지 접수가 진행되고 온라인 접수고 합격자 발표는 6월 17일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모든 과들이 다 커버가 되고 있지만 뭐 의대, 약대 같은 곳은 빠져 있죠. 그래서 의대나 그 수의대 지원하고자 하고 간호대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서울대가 후기에서 후기 12년 특례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일정은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14일에서 24일까지인데요. 그 중에 원서 접수는 24일까지 끝내고 자기소개서 등등 서류 업로드는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참조하시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원서 접수라는 개념은 이제 전형료를 내고 지원하는 과가 정해지고 지원하는 계열이 정해지는 그 부분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까지 모든 서류를 마무리해서 제출하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뭐 여기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이제 성균관대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뭐 일부 부분은 이제 원서 접수와 함께 수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확인해서 진행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다. 면접은 5월 중순에 이루어지네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합격자 발표는 6월 17일이다. 그리고 등록하고 원본 서류 제출 부분이 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지원 자격은 다른 학교들 다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 12년 전 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이 해당이 되고 학기로는 24학기죠.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정도의 결손 같은 것들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13년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한국에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12년 전 과정을 해외에서 했으면 2학년부터 13학년까지 했으면 문제가 없다. 그 이외에 예외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은 서류 평가 100%만으로 이루어지고 스포츠 과학과만 2단계에서 면접 시험 30%, 1단계에서 서류만으로 뽑은 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 결과를 가지고 최종 선발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서류 부분인데요. 서류는 이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한번 이제 차근차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학 원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 UA 진학사에서 작성을 해서 저장한 후에 나중에 같이 제출하면 되는 형태, 샌드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류 목록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수 사이트에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입력하는 형태로 하면 될 겁니다. 뒤에 양식은 뒤에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 외국학교 조사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서 기재를 해서 입력을 해서 저장시킨 후에 나중에 한꺼번에 제출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에 항목이 1개 정도더라고요. 1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 좀 이따 봐드리겠지만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입력한 후에 제출하는 형태다.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는 형태다. 그리고 학력조회 동의서류 의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에 이제 사인하고 서명한 후에 그 부분을 스캔해서 파일 형태로 제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적 증명이죠. 성적 증명에서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성적이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성적을 참고해서 입학 사정을 거의 하게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로 중학교 성적을 조금 보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관련된 활동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중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재학 증명이 아니라 학기들이 다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재학하는 기간 동안 학기 결손 없이 학교들을 전학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학한 경우는 그 학교들 전체를 다 뽑아서 학기별로 다 이수가 됐는지, 총 24학기죠. 24학기가 다 이수가 됐는지, 예정제한은 23학기일 거고요.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재학 증명을 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졸업 증명은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 증명은 떼면 되는 거고, 성적 증명은 초중고교 다 필요한 거고요. 성적 증명에 학기들이 명확하게 다 표시되어 있으면 재학 증명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서류 내용을 전문가들이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계시면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학업한 경우이기 때문에 출입국 증명서가 꼭 필요하죠.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달 전에 이제 발행을 해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권 사본, 그리고 사실증명, 위임장. 자, 이것도 서류로 해서 스캔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잠깐 혼동한 게 있는데, 아까 학력조회 도에서 의뢰서 같은 경우 어떤 학교는 이제 서명해서 파일로 해서 PDF 스캔해서 올리는 학교도 있긴 하는데, 여기 성경이 같은 경우 아마도 그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서명에 가름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확인되네요. 자, 그리고 매우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성적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활동 증빙 서류라고 우리가 말하는 곳인데요. 활동 증빙 서류 안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한 한 나라에서
뭐 한국으로 치면 수능에 해당되는 시험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준하는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ACT, SAT가 있겠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 ATA,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NCEA 등등, 그리고 IB 성적,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AP 내셔널 테스트 같은 게 있죠. 이런 성적들, 우리가 소위 말하면 표준화 성적이라고 하는데, 표준화 성적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재학했던 고등학교 성적과 함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꼭 준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공인어학 성적이 들어가죠. 공인어학 성적 중에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공인어학 성적, 토플, 그리고 IELTS 성적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부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활동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수상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죠? 성적에 대한 상장들, 품행에 대한 상장들,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들에 대한 증명서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자, 이런 서류들을 다 합쳐서 몇 개입니까? 총 10개 항목에 20페이지. 그러니까 어떤 항목의 서류들은 2개 페이지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쳐서 10개 항목 20페이지를 선별해서 내야 되고요. 서류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잘 판단해서 고려해서 넣어야 되겠고, 활동별로, 그리고 성적 형태별로 이렇게 좀 잘 안배를 해서 10개를 엄선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서류들은 A4 용지 형태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형태로 제출하게 되죠. 자, 스쿨 프로파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성적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좀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 추천서가 있네요. 제 추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잘 평가해 주실 만한 선생님을 선별해서 추천서를 부탁드려 가지고 제출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결손이나 조기 졸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국내 체류가 좀 있었다거나 예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게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예외를 허락받는 형태의 서류가 사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외국민 서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형태로 올리는데 이제 파일을 잘 정리해서 올리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서류들이 쭉 리스트화돼 가지고 이렇게 서류에 이제 번호를 매기고 수험 번호를 적고 서류 제목을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내게 되는데요. 압축 파일로 전체를 다 합쳐서 압축 파일로 용량 제한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서 작성해야 되고, 어떤 서류들은 이제 이렇게 서류 형태별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라 그걸로 한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서류 20페이지를 한 파일로 만들어서 PDF 파일화 해가지고 제출하게 되고, 스쿨 프로파일 따로 한 파일, 추천서 파일 따로 하나, 그 다음에 사유서 같은 경우 따로 파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의 이제 파일을 전부 한 개로 압축해서 zip 파일로 만들어서 용량 초과되지 않게 해서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학생들이 용량 초과되면 어떻게 해요? 하는 경우 있는데, PDF 파일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용량을 이제 줄이는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활용하셔서 파일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어 이외의 서류, 한글 영어 이외의 서류들은 번역 공증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류들이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걸로 제출해야 되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1개월 이내다.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까 학제 차이로 인한 결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격 요건에 예외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포스티유 서류들은 이제 초, 중, 고교 재학 증명,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증명,
그 다음에 초중고 모든 성적 증명, 그리고 아버님의 해외 재직 서류, 이런 것들은 아포스티유 공증이 필요하다. 아포스티유 공증이 되는 국가는 아포스티유 공증, 안 되는 나라는 영사 공증을 통해서 서류를 공식화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 서류들은 원서 접수 단계에서 되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 단계까지는 안 됐을 때는 일단 원본을 스캔해서 제출한 후에 아포스티유 된 것들을 합격 후에 제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집단이 이제 6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건 연도별로 6개입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후기에 6개를 했다고 해서 2023학년도에 제한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6개 다시 또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이미 졸업하신 학생 같은 경우에 2022학년도 전기에 3개를 지원했다. 그러면 이번 후기에는 3개 학교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별로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학교로 6개가 아니라 전형으로, 그래서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전형이 한 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 수시에 여러분들이 지원한다 그러면 한 학교에 전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형 숫자를 다 합친 게 6개다. 학교 숫자가 아니다. 라는 부분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건 특이사항 없고요. 입학 원서 제출서 목록표 이런 것들은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에 이제 샘플 보여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류 리스트 작성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입력해서 제출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활동증명서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리스트에는 여기서 적고 입력해서 입력한 후에 제출하면 되고, 서류들은 파일화해서 제출하는 형태다. 아시죠?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원 자격 심사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입력해서 제출하는 형태, 입력해서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는 어떤 학교는 입력해서 제출하는 형태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또 파일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프린트해서 스캔한 후에 파일화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성균관대는 영어로 작성해도 되고 한글로 작성해도 된다. 근데 자기소개 내용은 입학 지원 동기, 그리고 입학을 위한 본인의 노력, 이 부분이죠. 800자니까 크게 부담되는 어떤 길이는 아닙니다만,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조금 필요하면 그 이전의 생활들, 그리고 공부한 내용,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지원하는데 어떤 형태로 준비가 되었고 어떤 형태로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우선은 한국의 대학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가 우선 들어가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언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면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서류들 행정 서류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에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 후기 9월 입학 12년 특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프레드 쌤 채널의 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